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남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럴 줄 몰랐죠. 저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위드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네요. 처음에는 박멸하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전염에 걸리면 안 되고 또 백신도 맞고 이러면서 극복하자고 했던 시기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국민 70% 이상 백신 접종도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더 이상 아마 격리되는 것은 못 견디나 봅니다. 그리고 비대면도 못 견디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온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문화축제, 지역문화축제에 있어서 이 축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 여러분들을 보게 되죠. 저도 여기에 몸담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이 문화축제에 있어서 이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고민도 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이 그동안에 이 진행해 왔던 추세와 또 앞으로 나가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 전공 소속 교수로 있고요. 지금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국 축제 종사자분들과 함께하고 연구와 현장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역문화축제를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그러면 지금 이 비대면 시대의 축제가 이전의 축제와 지금 이 시대의 축제가 조금 불편한 관계다,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는 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또 가치,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축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축과 제라는 이 두 가지의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름 그동안 축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축제가 얼마나 있느냐, 또 세계적으로 축제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데 몇 개가 있다 그러면은 야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개수에 비해서 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지역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그 축제가 그 축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특별하게 아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기도 그렇고 또 좋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참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근데 또 이 생활 속에서 이 축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한번 보면 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의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이야기가 있죠. 놀이의 인간, 유의의 인간. 이미 우리는 이 유의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제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는 것이 더 좋습니까?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즐기는 것이 더 좋은가요? 공부하는 게 더 좋은가요? 아주 멋지신 분들은 공부하는 것을 놀이로 생각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놀이와 일과 공부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엮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유의라는 것이 꼭 뭐 즐긴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에서 유의의 인간, 호모 누르덴스라는 이 의미 속에 축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축제라는 것은 일단 일상성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축제를 간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물을 끼얹는다든가 또는 상대방에서 물을 뿌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축제 현장에서는 물을 안 끼얹으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일탈해 가는 분위기, 그러면서 또 노래하는 분위기, 그러면 또 상대방과 또는 주변과 집단과 단체와 이런 관계성에서의 어떤 친화성을 구현하는 이런 속성들이 발현되는 게 축제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든 넓은 의미에서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축제의 연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간단히 한잔 하면서도 그게 넓게 보면 축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요즘 시대는 뭐 전부 혼자 사는 일들이 많으니까 혼자 해도 축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즐길 수 있다면. 그만큼 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인간의 그 본성 속에 바로 대표적인 놀이로서 잡고 있는 것이 축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에서의 일탈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놀이,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축제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즐길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인지하든 안 하든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의 삶 속에 놀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축제의 처음 출발은 그 뿌리는 종교에서 비롯됐다. 종교 의례에서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과 제를 나눴을 때 제의 의미에는 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의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제사, 그리고 또 축하하는 이 두 가지의 아주 양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제사 지낼 때는 여러 집안의 사람들이 모이고, 이전에 좀 우리 살기 어려웠을 때 또 만나기 어려웠을 때는 그런 특정일, 기일들에 만나서 친인척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축제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축제라는 영화도 보면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이야기, 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든 것도 있죠.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영화의 제목이 축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제의 그 의미에는 축과 제, 이 양면적인 게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시대에 따라서 축제의 의미가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또 복잡해지면서 이런 제의적 기능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요즘 어떤 축제 현장에서 특정한 축제 종류를 빼면 대부분은 이 제의적인 기능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가 더 강화됐죠? 유의성이 강화됐죠. 유의성이 강화되고 또 직접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체험형 축제. 그래서 직접 관람객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뭐 저기 보령의 머드 축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뻘을 직접 머드를 몸에 바르면서 서로 부딪히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는 막 진흙 바르고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축제 현장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 축제의 의미는 많이 달라졌는데 제의적인 기능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역 축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축제의 가치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지역이 담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문화 요소들, 그런 것들이 현대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무언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지역민들의 연대성,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광주 지역에 있는 축제를 하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광주를 가장 잘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포도 마찬가지겠죠. 울산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민.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이렇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그 지역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지 못하는 지역민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특수한 이야기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지역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둘을 다 합치는 그냥 우리 시민들의 여가 활동도 지역 축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가 다 닫혀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지 마세요. 같이 밥도 먹지 마세요. 식당 인원수 제한하세요. 왕래를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금 위기가 왔으니까 우리가 그 위기에 순응을 하게 되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몸이 자꾸 찌뿌둥해지는 거죠. 근질거려지고. 언제쯤 될까? 풀릴 듯 말 듯, 풀릴 듯 말 듯 하면서. 그래서 몰래 가다가 또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오고, 그래서 더 다치고 더 다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지역의 가치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의 역할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뭔가 하면 지역 공동체입니다. 지역 공동체. 이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표출해낼 수 있는 게 축제라고 보는 거죠. 어떤 때는 이 공동체를 대동의 의미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암울했던 시대에는 이 공동체 발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거의 잘 오픈 안 시켰죠. 그리고 시키더라도 어떻게 관주도의 어떤 집체의 의미로서의 축제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축제 이름도 어땠어요? 80년대에는 국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그 축제의 가치,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와 함께 연계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축제의 의의가 현대적인 개념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고, 뭐 건정성과 역동성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사회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을 공유한다. 그게 목적이다. 그 동질성 공유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일상성에 대해서 그 일상성을 중심으로 한 탈일상성과 유의다. 그 지역축제에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넘었으면서 위드 코로나에서 제대로 다시
구현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지역 축제를 좀 근사하게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화적인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주제에 맞게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매체로 가공을 해가지고 소통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지역민들도 하고 외외의 관람객들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나면은 매번 똑같은 축제만 반복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년 축제 이름은 같지만 해마다 다른 축제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컨셉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이 지역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 7가지 정도의 축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7가지 축제는 조금 뒤에 왜 이 7가지 축제를 가지고 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가 가만히 있다가 오늘 뭐 이 강연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뽑아온 게 아니고요. 또 그냥 제가 좋아서 뽑은 것도 아니고요. 또 주변에서 권유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 관련된 축제, 오늘 설명하는 축제 뭐 추진위원회라든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권유를 받아서도 아니고 뽑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시죠. 혹시 또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나 여기 한번 가봤는데 이런 반가운 축제가 있다면, 또 혹시 여기는 내가 이런 축제가 있었나? 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라는 축제가 있다면 이제 상황이 많이 풀릴 거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한번 가볼 수 있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제는 대면이죠. 저는 근데 대면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안 쓰고 뭐라고 쓰는가 하면 접촉이라고 씁니다. 접촉이 꼭 뭐와 부딪힌다, 뭐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저는 왠지 대면보다는 접촉이 훨씬 더 그 어감이 좋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좀 잘 써야 되죠. 이 접촉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 접촉이라는 단어를 왜 그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접촉하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데빗 모리슨의 접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분의 또 유명한 책이 뭐가 있는가 하면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이 있죠. 그 털없는 원숭이가 누구죠?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책 이전에 이 접촉이라는 걸 쓰셨는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접촉에 그 예민하고, 우리 그 발달 심리에서 보면은 이 유아기 때 이 접촉의 어떤 결핍,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인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대면은 뭔가 조금 사회성을 띠는 것 같고요. 뭔가 좀 공식적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접촉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조금 그 사적인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대면보다는 접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축제는 접촉이라는 거죠. 이게 꼭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아니라 공간과 나, 그죠? 또 시간과의 접촉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접촉이라는 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의 축제는 집합적이었고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접촉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들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런 접촉의 공간에서 대형화된 공간, 그 다음에 집합된 공간에서 축제가 쭉 진행되어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논의가 많이 되었죠, 연구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뀐 것들이 뭡니까? 일회성이고 행사 위주의 축제였고 또 관주도의 축제였고 지자체 중심의 요즘 많이 그 어떤 민간 주도의 축제가 된다고 하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유사 축제가 많았고 또 한때 그런 거 많았죠. 뭐 저쪽 밑에서 등축제를 하니까 위에서도 등축제를 하고 또 저 옆에서 비축제를 하니까 반대쪽에서 또 비축제를 하고 막 유사 축제를 남발해서 조금 뭐가 된다 싶으면은 다 그렇게 가는,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같은 종류의 축제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 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성의 특징들을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축제의 산업화에 집중한 나머지 마케팅이나 경제적인 효과만 너무 고민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위에서 우리는 등급제라는 게 있었죠. 평가를 했단 말이죠. 정부에서.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했기 때문에 몇 명이 왔는가가 중요했죠. 뭐 100만이 왔다. 뭐 50만이 왔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좋은 축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축제 평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돼서 사람들이 못 모이게 되니까 이게 축제가 완전히 닫혀버리고 심지어는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축제를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지자체에서는 위험하니까 그 예산을 어디로 다 돌렸어요? 코로나 방역 예산으로 다 돌린 거예요. 한쪽으로 다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축제 관련된 그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축제를 되돌아보게 되는 정말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집합적이고 공간화, 대형화되는 축제가 계속 여러 주변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바뀌지 않았던 이런 축제들이 지속적으로 95년도 지자체가 진행되면서 축제가 막 생기면서 내려오다가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맞고 보니까 이제 뭐 정신 못 차린 거죠. 이제 계속 취소되고 아예 모일 수도 없고 뭐 전면 취소뿐만이 아니라 뭐 처음에 연기됐다가 취소되고 그래서 막 이 정말 축제 산업 근간이 흔들립니다. 생각보다 축제 안에는 여러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죠. 무대, 뭐 트러스트 만드신 분들, 조명, 또 공연자들, 문화예술 종사자들, 뭐 기획 하시는 분들, 뭐 하다못해 렌트 하시는 분들까지 뭐 종류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현장 인원 투입하시는 분들까지 따지면 정말 많은 분야가 있는데 올 수도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온 거죠. 오늘은 제가 축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축제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석학들이 야, 이 코로나가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전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떤 분들은 AD와 BC로 나누고, 그죠? A씨와 BC로 나누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도 나누고. 다시는 또 돌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암울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뭐 어쨌거나 코로나 이전으로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마스크 쓰지 마라 그래도 괜히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활 패턴들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육도, 그 다음에 직장도, 문화도, 그죠? 우리 삶의 패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쭉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단절 되는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이라는 컨택에서 언택에서 다시 온택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구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뭐 박람회 이런 것들이 다 온택으로 다 지금 바뀌고 있는데 분야들도 굉장히 여러 분야들이 대부분이 다 온택으로 갑니다. 이게 뭐 영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 분들이 물어보니까 그 뭐 콩글리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택의 지금 시대가 온다, 오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대부분이 온택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 축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까 접촉에서 접속으로 가더라는 거죠. 대부분이 접속으로 간다는 거죠. 접속으로 가니까 자, 집합이 분산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제는 공간이 어떻게 장소로 집중되는 거죠. 특정 장소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게 실내로 들어오든 실외의 어떤 특정한 장소든 접촉이었을 때와 축제가 접속이었을 때는 의미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축제가 이제 온택트 축제로 이제 막 자구책을 해서 막 만들어 갑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또 뭐 혼합형으로 가고 하면서 어떻게 뭐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자아자찬하는 것도 있고 진짜 닫힌 축제에서 그나마 연결되는 축제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죠. 뭐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공연을 해가지고 뭐 시청률도 꽤 많이 높인 뭐 어게인 코리아인가요?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각종 첨단 기술을 넣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들.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이전에 화면 구성에서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고 화면에 이렇게 많은 모니터가 나오는 것들도 우리 사실 코로나 시대 때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방송에서 나오는 장르에서도 이렇게 주로 공연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도입해 가지고 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강현실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시간으로 연결되었을 때 팬들과 직접 소통해서 팬들이 환호하면 환호하는 그 느낌들을 다 실시간 스튜디오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실시간 콘텐츠들을 드러내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연 쪽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축제를 이렇게 온택으로 전국적으로 산발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K컬처 문화축제를 막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으로 다 뭐 300만이 왔다 그러고 글로벌 축제의 명성을 다시 잇게 되었고 비대면 축제에 새 지평을 열었다 그러고 막 이제 붐을 막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오늘 2021년 현재의 지역 축제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7개를 이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온택 시대의 축제들을. 제가 아까 7개를 왜 가져왔는가? 공교롭게도 꼭 코로나 직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이 등급제라니까 너무 계량적이고 사람 모이는 것에 급급하고 수치로만 매달리는 축제 평가를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이제 시스템을 넣은 거죠. 그러자마자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35개의 문화축제를 선정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굉장히 유망했던 축제 7개를 문화관광축제 명예축제라고 해가지고
2020, 21년도 명예축제가 명예관광축제 이렇게 7개를 선정한 겁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게 그 7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무주 반딧불 축제가 21년도에 어떻게 됐는가?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 무주 반딧불 축제는 메인이 반딧불을 진짜 체험하는 거거든요.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신비 체험 정도만 실제 유료로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문경 차사발 축제 또 그 명예축제인데 이것도 차다미 TV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냥 구경하시라, 물건 팔고 기획 전시하고 이런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도 이거는 거의 뭐 랜선으로 차 파는 걸로 프로그램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전체가 막 경연대회를 하던 것이 이번에는 자동차에서 그 공연을 보고 자동차 수루를 도입해 가지고 자동차 공연장을 만들어서 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들어오게 만드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영동 난개 국악축제는 굉장히 유망축제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하라고 지원금도 줬는데 그냥 연기됐습니다. 왜 연기됐는지는 이제 지자체에서 확산 우려 때문에. 그 다음 금산 인삼축제는 전년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멋지게 뭐 잘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취소했습니다. 100만 돌파라고 작년에 엄청 때렸거든요. 근데 취소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언론 보셔서 알지만 인삼 그 작황이 너무 풍작인데 판매처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 갈아엎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그냥 우리 그 가수 연예인 한 명을 앞세워가지고 그냥 실시간 온라인으로만 하는 겁니다. 대부분 7개의 대부분이 어떻게 됐죠? 취소 내지는 온라인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축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춘천 마인 백신처럼 백신의 그 착안해서 이름도 백신을 넣어가지고 분산시키고 그래서 100가지 장면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소규모로 거리두기 해가지고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모두 축제 같은 경우는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금산축제는 온라인으로 그냥 판매하는 걸로 해가지고 또 나름 소개 목적도 달성을 했었어요. 또 한강 몽땅 축제는 축제의 성격을 좀 바꿔서 캠페인으로 바꿔서 만드는 이런 아이디어의 변화도 가지고 왔고 또 어떤 축제는 이 금산 인삼축제인데 그냥 온라인화 시켜서 그냥 온라인상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당분간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진행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경험, 체험 또 이 집합, 밀집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억들 그 다음에 그 단일화시켜서 일회적인 그 공연이나 축제 현장이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이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에다가 온라인으로
느낄 수 있는 기억, 느낌 같은 거. 그 다음에 분산해야 되는 그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입장, 환경. 그 다음에 일상으로서의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놓칠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접촉이라는 이 한 축과 접속이라는 한 축이 같이 움직여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죠? 접속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고 접촉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그것은 사회적으로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절차를 잘 거치면 충분히 접촉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또는 뭐 방역, 분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광화문 가시면 광화시대라는 것을 지금 준비해서 가상공간, 그 다음에 실감 콘텐츠로서의 장면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와서 광화문에 있으면서 실감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같이 현장성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축이 조금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접속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지금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실감 콘텐츠와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감 콘텐츠와 메타버스는 축제라는 현장에 지금 많이 도입이 되려는 초창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축제 산업에 결부되기에는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이 메타버스가 다른 분야에서 활성화될 때에 또 축제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새로운 환경이니까 관심을 주고 눈길을 가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분야보다 축제 분야에서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 영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과 접속이라는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광고 카피죠. 장려상 받은 건데 접속이 많아지면 접촉이 줄어든다는. 그래서 결국 이게 뭡니까? 너무 접속으로 가지 말자라는 이야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의 광고의 핵심은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축제는 기본이 접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 축제의 새로운 트렌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질적 경험을 구현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도 있어야 되겠죠. 비대면 축제의 모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융복화 기술력도 있어야 되겠죠. 또 일상적 회복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제 연구 개발을 위한 R&D도 있어야 되겠죠. 질문거리는 무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제시한 겁니다. 접촉과 접속입니다. 그런데 축제는 접촉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접속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접속은 온오프 융복합으로 가야 되겠죠. 이질적인 두 개가 결부하는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저는 축제에 하이브리드의 날개를 달자. 언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축제에 하이브리드 날개를 달아서 우리가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접속의
세련됨을 보여주면 당분간 위드 코로나 시대의 축제는 지속 가능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일상의 공동체로서의 축제가 지속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